여러분, 인생사 세웅지 마라는 말, 살다 보니 정말 무서운 말이더군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점심 도시락 하나 제대로 못 싸가던 시절.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여왕처럼 군림하며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입에 풀칠하는 게 급해 그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고 숙제를 대신 해주며 굴욕을 참아냈었지요. 그런데 30년이 흐른 오늘,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력직 면접장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 시절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정장의 초라한 행색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그녀. 과연 저는 30년 묵은 복수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질긴 악연의 끈을 푸는 중년의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찹니다. 이렇게 찬 바람이 불면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보니 저도 이제 나이를 속일 수는 없나 봅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남들은 제가 화려한 사무실에서 우아하게 결제 도장이나 찍으며 사는 줄 알지만 여기까지 오느라 흘린 눈물이 한강 물을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쟁 같았습니다. 수행비서 채용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제 성격을 맞추느라 인사팀 직원들이 진땀을 빼며 서류를 추려왔더군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들을 하나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이력서를 집어드는 순간 제 손이 공중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최지연. 흔한 이름이지요. 대한민국의 최지연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증명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삶에 찌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오뚝한 콧날, 묘하게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눈매. 30년 전 여고 시절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훅 끼쳐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름빚만 남기고 도망갔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지연이는 우리 지역 유지의 딸이었습니다. 기사가 딸린 검은 세단을 타고 등교했고 도시락 반찬에는 늘 소세지와 계란말이가 가득했지요. 지연이는 유독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리거나 욕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맞았다면 덜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이는 아주 교묘하고 우아하게 저를 짓밟았습니다. 영수가, 너 오늘 도시락도 김치밖에 없니? 냄새난다. 아, 맞다. 너 우리 집 와서 내 숙제 좀 베껴줄래? 우리 엄마가 갈 때 쌀 한 말 챙겨준대. 쌀 한 말. 그 말에 저는 자존심도 없이 지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궐 같은 2층 집, 반들반들한 마룻바닥. 저는 지연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그 아이의 숙제를 대신 해줬습니다.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보며 낄낄거리다가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제 쪽으로 툭 던지며 말했지요. 야, 그거 너 먹어. 아깝잖아. 너희 집엔 이런 거 없지. 그때 느꼈던 모멸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던 그 과자 부스러기의 까끌까끌한 느낌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체육 시간에는 내가 땀 흘리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대신 뛰어. 라며 저를 운동장으로 내몰았고 소풍날에는 자기 가방이 무겁다며 제 어깨에 2개의 가방을 매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지연이네 식모라고 수군댔지만 저는 당장 쌀 한 줌이 아쉬워 바보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최지연이 지금 제 회사 면접 대기 명단에 있습니다. 이력서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어디 가고 이혼, 파산, 각종 아르바이트 경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자기소개서의 글귀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면접 준비 다 됐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명품 정장을 입은 김영수. 그리고 문 밖에는 빚에 쪼들려 일자리를 구걸하러 온 최지연.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아서 보풀이 인 회색 재킷, 유행 지난 구두, 그리고 잔뜩 위축된 어깨. 그녀가 쭈뼛거리며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 그녀를 보니 30년 전 그 당당했던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5번 지원자 최지연입니다. 목소리마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면접관 얼굴은 보고 이야기해야죠. 제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지연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영숙이?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치는 지연이. 그녀의 눈에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짐짓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원자님. 여기는 동창회가 아니라 면접장입니다만. 앉으시죠. 지연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요. 저는 짐짓 사무적인 말투로 하지만 뼈가 있는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자님, 왜 그렇게 떠십니까? 제가 잡아먹기라도 합니까? 면접 보러 오셨으면 당당하게 하셔야죠. 자, 이력서 좀 볼까요? 화려하네요. 명문대 불문과 졸업에 프랑스 유학까지. 그런데 경력 사항이 참 재미있군요. 최근 3년 동안 식당 설거지, 마트 전단지 배포, 건물 청소. 이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을 텐데. 이런 험한 일들을 하셨다고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50분 뛰는 것도 싫어서 남한테 시키던 분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식당 일을 견디셨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 회사 수행비서지 만만한 자리 아닙니다. 제 스케줄 관리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제 가방도 들어야 하고 제가 시키는 잡심부름까지 다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윗사람 수발드는 일이에요. 옛날에 본인이 하녀 부리던 그 친구처럼 자존심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려야 하는 일이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최지연 씨 자존심에?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정말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자존심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한다. 돈 때문입니까? 네.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 남편이 빚만 남기고 떠나는 바람에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영숙아. 아니, 대표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지연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제게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주며 야, 매점 가서 빵 좀 사와 라고 명령하던 그 도도한 최지연이 제 발밑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먹다 남은 쿠키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면접장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예정. 지금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을 나눌 만큼 아름다운 사이였던가? 영숙아.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여기는 회사고 나는 면접관입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구걸하러 온 지원자고. 아까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했죠. 자존심도 다 버렸다고 했죠. 저는 들고 있던 쿠키 접시를 바닥에 지연이의 무릎 앞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와르르 쿠키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기억해요? 당신 숙제 대신 해주던 나한테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던지면서 그랬잖아요. 아까우니까 너 먹어라고.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당장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싶은 내 비참함이 어떤 건지 알기나 하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철이 없어서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철이 없었다는 말로 퉁치려고요? 좋아요. 정말 자존심 버렸는지, 정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저 바닥에 떨어진 쿠키 부스러기 깨끗하게 치우세요. 손으로 줍든 입으로 핥든 티끌 하나 없이 치우면 채용 고려해보죠. 면접장 안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쿠키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면접장 바닥, 화려했던 시절의 여왕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흩어진 쿠키 부스러기를 하나, 둘 줍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녀 방바닥에 엎드려 줍던 그 과자 부스러기를 이제는 그녀가 줍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그녀는 바닥을 기며 부스러기를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비참한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가슴 속에서 시원한 쾌감이 터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거봐라, 너도 당해보니 어떠냐? 쌤통이다. 하고 비웃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복수였나? 고작 저 늙고 초라한 여자가 내 발밑에서 우는 걸 보려고. 그 긴 세월 이를 갈며 달려왔나?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저렇게 바닥을 기면서까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게
그 절박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 남은 부스러기 하나를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말았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 고함 소리에 지연이가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부서진 쿠키 조각과 먼지, 그리고 눈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란 말이야. 내가 거지야? 자존심도 없어.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친구. 아니, 동창 앞에서 이러고 싶니? 옛날에 그 콧대 높던 최지연은 다 어디 갔어? 차라리 욕을 하고. 나가. 내가 너 같으면 더러워서라도 침 뱉고 나갔어. 저는 지연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손에 들린 부스러기를 휴지통에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뽑아 그녀의 손을 거칠게 닦아주었습니다. 제 손도 지연이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엉. 영숙아. 나도 이러기 싫어. 죽고 싶어. 쪽팔려서 혀 깨물고 죽고 싶은데. 근데 우리 애들이 대학 붙어놓고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해야 한대. 남편 놈이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가고 애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내 심정을 내가 알아? 자존심. 그딴 게 밥 먹여주니? 나 엄마잖아. 나만 병신 되면 우리 애들 살릴 수 있잖아. 지연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짓들 다 돌려받는 거야. 천벌 받는 거야. 근데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 똥을 풀라면 풀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제발 월급만 받게 해줘. 그녀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친구의 하녀 노릇을 했던 저나 지금 자식 때문에 친구 발밑을 기는 지연이나 결국은 돈 없고 힘없는 어미들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곱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그 우아한 사모님은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자존심 따위 개나 줘버린 억척스럽고 불쌍한 중년의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합격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쾅! 서류 위에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합격입니다. 지연이가 울다 말고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예정 때문에 뽑는 거 아닙니다. 당신 말대로 시키는 거 다 한다고 했죠. 자존심 다 버렸다고 했죠. 그럼 됐습니다. 수행비서라는 자리가 원래 그래요. 남들 보기에 폼 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묵묵히 뒤치다꺼리하는 자리니까. 저는 휴지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눈물 닦으세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대표와 비서입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사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 못하면 가차 없이 자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연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다시 바닥에 넙죽 절을 했습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등을 바라보는데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복수요? 네, 어쩌면 이게 최고의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내 눈치를 보며 내 커피를 타고 내 가방을 들게 하는 것. 평생 나를 대표님으로 모시게 하는 것. 하지만 제 마음 속에 남은 건 통쾌함이 아니라 씁쓸한 연민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무심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의 비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지연이는 그야말로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새벽 6시면 나와서 제 책상을 닦고 커피 온도를 맞추고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직원들이 최 비서님, 청소는 여사님이 하시는데 왜? 하고 말려도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하며 굳은 일을 자처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싸와서 휴게실 구석에서 허겁지겁 먹고는 바로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를까봐 화장실도 뛰어서 다녀오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고소할 줄 알았는데, 통쾌할 줄 알았는데, 70 먹은 노모가 싸 김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지연이의 굽은 등판을 볼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 껄끄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지연이는 가지 않고 쭈뼛거리며 제 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할 말 있어요? 들어와요. 지연이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이게 뭡니까? 제 첫 월급이요. 가불해 주신 거 갚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거라도 먼저 갚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애들 등록금은 일단 해결했으니까 밥은 굶어도 빚은 갚아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연이는 고개도 못 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우리 엄마가 이거 갚으래. 하며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건네던 자존심 다 구겨진 18살의 김영숙이 말이죠.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지연이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또 다른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 위에 얹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그리고 이것도. 네, 아닙니다. 저 더 이상 빚지기 싫어요. 월급 받은 걸로 충분해요. 지연이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빚 주는 거 아니에요.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 이요. 30년 전 내가 내 숙제 대신 해준 거, 가방 들어준 거, 체육 시간에 대신 뛴 거. 그거 인건비야. 그때는 빵 한 조각, 과자 부스러기로 퉁쳤지만 지금 내 인건비는 꽤 비싸거든. 30년치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해서 넣었어. 그러니까 받아. 지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월급 봉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액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아, 너 진짜 왜 그래? 나 비참하게. 비참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털어버리라고 주는 거야. 너
한 달 내내 내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 다 알아. 죄인처럼 굴지 마. 나 죄인 부리는 취미 없어. 이 돈으로 우리 사이 빚 청산하는 거야. 과거의 빚도, 마음의 빚도.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다녀. 내 비서가 어디 가서 기죽어 있는 거.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지연이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흐엉.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갚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로서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됐다. 은혜 갚을 거면 일로 갚아. 커피 타는 솜씨는 제법 늘었더라. 그리고 애들 고기 좀 사 먹여. 한참 클 땐데 엄마가 부실하게 먹어서 쓰나. 응. 알았어. 그날 밤 저는 퇴근길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가 칼을 꽂는 것만이 아니더군요. 내 앞에서 벌벌 떠는 꼴을 보는 것보다 내 손으로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됐다라고 쿨하게 말해줄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과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영숙가. 고마워. 오늘 커피는 꿀 마실 거야. 최 비서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갑과 을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늙은 동무로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힘으로 살면 내 마음만 지옥이 됩니다. 영숙 씨가 지연 씨를 밟아버리는 대신 손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그녀 자신의 30년 묵은 상처도 치유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보다 더 잘 살아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사무치게 미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미움보다 더 크게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을 웃으며 내려다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도담 선생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야담 도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